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취업을 부탁해.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최현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현수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노래 너를 보여줘. 네, 맞습니다. 풍산 생산 관리직 지원자인데요. 역시나 풍산도 조금 다소 생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풍산이라는 기업은요, 네. 1968년 10월에 풍산 금속공업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988년도에 기업을 공개하고 자본금 790억 원으로 증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호를 주식회사 풍산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주요 사업은 그리고 동합금 소재의 이제 가공품 제조 판매업이고요. 또 철합금 소재와 가공품, 그리고 티타늄, 지르코늄, 기타 특수 금속 및 합금 소재의 가공품 제조 판매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분야를 좀 말씀드리면 네. 비약금 소재, 그 금속 비철근 금속 분야,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 정밀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자신의 그 기업의 위상을 탄탄히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5월에 그 인턴 채용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형 절차가 이 서류 면접 이렇게 딱 되게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굉장히 짧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 이런 경우는 예. 추측하기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풍산이라는 기업 자체는 그 기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기업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의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이 기본적인 틀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 자기소개서의 질문에 맞춰서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좀 표현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위산업 등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어떤 인재상을 찾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풍산은 어떤 인재를 찾고 있나요? 네, 인재상이 5가지예요. 보면 도전, 창의, 변화, 확인, 소통 이렇게 5가지 5C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미래를 향한 도전으로 열린 마음의 소통을 하고 모든 일에 창의를 발휘하여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윤리와 기본을 중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풍산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기본에 충실한 인재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좀 얼마나 적합한지 그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축구와 요리입니다. 네. 전공은 고분자 공학과 졸업 예정이고요. 학점은 3.73점입니다. 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735점이고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유니테드에서 1년간 테드를 활용한 발표 및 토론, 그리고 꿈 키움 멘토단에서 4개월간 중학생 멘토링, 그리고 티핑포인트에서 4개월간 취업 정보 교환 및 탐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경력으로는요, 롯데마트에서 6개월간 정육 코너 영업 사원으로 일을 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축구가 취미고 요리가 특기인데요. 네. 참 다양한 것을 즐기는 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대내외 활동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직무와 연관된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네. 전공이 고분자 공학입니다. 그 비철 금속 그리고 방위산업 이렇게 운영하는 기업 지원자라는 점에서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이 멘토님 오늘 지원자 프로필 보고 좀 눈에 띄시는 점이 있었나요? 두 부분과 비슷한 점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전공을 제외하고는 자격증이라든가 해당 분야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전공을 공부하면서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 좀 약간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요. 활동적인 부분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런 전문성과 본인의 경험을 어떻게 어필할지 좀 자기소개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풍산 생산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도전했던 경험, 성공 또는 실패했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또 그 경험이 자신의 삶 또는 가치관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네, 그 어려운 도전의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이 네. 어떤 답변을 할지 일단 주인공의 소제목부터 살펴볼게요. 주인의식을 가지자. 아르바이트생의 주인의식. 두 가지의 방법. 세 가지의 소제목을 적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인의식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소제목에서는 흥미를 유발하거나 경험과의 약간 연결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요. 특히나 매 단락마다 소제목을 너무 다 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제목으로 집중을 시켜준 후에 내용들을 규칙에 맞게끔 프레 법칙에 의해서 좀 풀어준다던가 해서 맥락을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세 가지의 소제목을 달고 있죠. 이 각각의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주인의식을 가지자.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회사에도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롯데마트 원주점 양념육 코너에서 일한 마지막 달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진 제가 풍산을 제 회사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밝은 미래로 이끌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주인의식. 롯데마트 원주점 양념육 코너에서 아르바이트한 6개월 중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일한 날이 보름 정도 남았을 때 팀장님이 지병으로 인해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조 판매하는 사람은 저와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 둘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목표 월 매출액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일을 하며 팀장님 어깨너머로 운영하는 법을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은 다르므로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도 잠시 목표 월 매출액을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턴 내가 이 매장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목표 월 매출액인 3천만 원을 채우기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첫 번째로는 기존 타임세일의 물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타임세일의 경우 반값에 판매하므로 매출은 오르는 대신 이익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픈 시간 2시간 전에 출근하여 빨리 양념육을 만들어 판매 시간을 2시간 늘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퇴근 시간과 휴일을 미뤘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이었기에 정해진 시간 외에는 돈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제가 아니면 매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휴일을 미루고 출근을 일찍, 퇴근을 늦게 하며 월 목표 매출액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의 방법 및 저의 부단한 노력, 다른 직원분들의 도움을 통해 결국 월 매출액 목표액인 3천만 원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가 속한 어느 곳에서나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특별한 경험이고 또 성실성을 보여준 사례인 것 같은데요. 소재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선생님? 네, 내용의 네. 구성만 제대로 잘 한다면 아주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뭔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내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 굉장히 좋게 볼 것 같은데요. 네. 구성을 할 때 조금만 초반에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두 가지로 작성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나열하고요. 마무리로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약간 상단에 온 것 같거든요. 순서를 약간 구성만 다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상당히 내용에 쭉 풀어준 다음에 마무리로 이러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밝은 미래로 이끌겠다라고 해서 맥락이 좀 약간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성만 한다면 좋은 소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볼게요. 예. 기존과는 다른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하여 개선하여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방식을 시도했던 이유, 진행 과정에서 했던 생각과 행동, 결과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일단은 창의성을 알아보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주인공의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1번 창의성은 역발상에서부터, 2번 소백에서부터 착안한 문제 해결법. 네. 창의적인 문제 해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창의성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약간 제시하고 있고 역발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서 사례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지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소백은 소주, 맥주 섞은 네. 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하네요. 네, 약간 지금 모든 단락에 소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는 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의성은 역발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첨단 소재 수업 당시 차세대 반도체 소자라는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래핀이라는 소재에 큰 관심이 있었기에 그래핀을 반도체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래핀 소재 자체는 성질이 잘 변하지 않고 뛰어난 전기적 성질을 보이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보다 약 100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초고속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핀은 금속성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전류를 차단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에 그래핀이 아닌 다른 신소재를 찾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신소재를 찾기보단 그래핀의 문제점을 해결하면 어떠한 소재보다도 이상적인 반도체 소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역발상을 가지고 전류를 차단하고 친환경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소맥에서부터 착안한 문제 해결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친환경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기술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문득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이라는 술이 생각났습니다. 소주와 맥주는 각각 다른 술이지만 둘을 섞으면 새로운 맛의 주류가 탄생하는 점에서 착안하여 조사한 기술들을 융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쇼키 장벽을 조절하는 방법과 친환경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한 EFG 기술을 융합한 기술 과제로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과제 점수 100점은 물론 A+라는 성적으로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들과는 정반대 해법을 찾아 성과를 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소제목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잘 풀어주고 있어서 작성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틀에 매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만 쫓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점을 또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서 굉장히 좋았고요. 네. 요새 진짜 실제로 우리가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 우리 컨설팅을 하게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1대1로 하게 되면 그때 각각에 맞는 내용들을 찾게 되잖아요. 일반화보단 그 각각의 특징들을 찾고 제대로 문제점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한 접근 방법도 좋았고요. 일상생활에서의 그 작은 소재들을 활용한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소맥을 이렇게 또 활용해서 또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창의성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를 한다면 마지막 마무리에서 이러한 네.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뭐 인재가 되겠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한 줄 마무리 정도 해주면 아주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해왔으며 풍산에 입사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펼치고 발전시켜 갈 것인지 서술해 주십시오. 네,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런 경우 좀 어떤 점에 유의해서 써야 될까요? 네, 우선 직무에 대한 이제 어떻게 일해야 될까 알기 전에 직무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좀 공부도 좀 필요할 텐데 직무가 어떠한 역량을 원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단계별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리고 직급에 맞게끔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공부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전시켜서 어떤 인재가 될 것인지 좀 기대감을 남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생산관리 직무의 가장 큰 역할은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생산 계획 수립은 사업 목표와 연계되어 설정되는 부분입니다. 마케팅, 경영부서에서 전달된 수요 예측 및 생산 요구량을 파악한 후 생산을 진행할 근로자의 운영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인사부서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산관리 직무를 위해 3가지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개선 방안 조사,
생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양산율과 생산용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풍사는 물론 풍산의 경쟁사들의 양산율과 생산용 양을 조사하여 이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 들려 관련된 전공책을 자주 찾아보고 있습니다. 꼼꼼함.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부적인 부분도 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산관리 직무에 있어 꼼꼼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덤벙대던 성격을 다잡기 위해 군대에 있을 때부터 다이어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1년 동안 이루어야 할 큰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중요했던 일을 기록하며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4년째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저의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능력을 통해 풍산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수주 기간을 정확히 맞추고 생산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리더십. 팀원들을 이끌고 관련 부서와의 업무를 진행하는 면에 있어서 리더십은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방적인 리더십보다는 소통을 중요시하는 리더십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군대에서도 후임들에게 훈계를 줄 일이 있으면 강압적이 아니라 항상 왜 이러한 훈계를 주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주고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또한 전역 후에도 대외 활동과 학교 내 취업 동아리에서 임원을 경험하며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이끌어오며 소통을 중요시하는 리더십을 키워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산에서도 팀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어주고 회사의 입장도 고려하는 소통을 중요시하는 리더십으로 생산의 효율과 풍산의 최대 이익을 끌어내겠습니다. 네. 꼼꼼한 성격,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개선 방안 조사, 뭐 이런 세 가지 이제 역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직무와 관련해서 적절한 키워드를 선택했다고 보시나요? 네, 적절한 네네. 키워드를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오, 네. 꼼꼼함도 필요하고요. 뭐 리더십도 좀 필요하기도 계획 수립, 그리고 조율자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역량적인 부분에 있는데 좀 가능하다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실전적인 기술, 예를 들면 엑셀 활용 능력, 뭐 데이터 활용 능력이라던가 전문 기술 자격증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면 키워드를 잘 뽑아내고 그에 맞는 역량을 잘 갖춘 사람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금 더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발전적인 모습을 조금 더 그려준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4번,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업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구체적인 목표, 조직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 협업 시 힘들었던 순간과 극복 방법, 협업 결과 중심으로. 네. 네. 협업을 알아보는 질문인데요. 먼저 소제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솔선수범과 다가감의 중요성. 아무래도 리더십과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일반적이긴 하긴 합니다만 그쵸. 뭔가 따뜻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내용이 따뜻한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솔선수범과 다가감의 중요성. 2016년 1학기 3D 프린터를 이용해 전기 모형 자동차를 만드는 설계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장을 하여 팀원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업 특성상 직접 만드는 시간 외에도 설계도 작성, 계획서 제출 및 작성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음엔 사적인 대화 전혀 없이 해야 할 일들을 똑같이 분배하여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출 시간이 임박해서 재촉해야 그제야 보내주거나 저에게 떠맡겨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효율적인 협업을 이룰 수 없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먼저 장난도 걸고 설계도 과제의 경우 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했지만 아무도 CAD에 대해서 알지 못해 직접 밤을 새가며 CAD 사용법을 익히며 준비해가는 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다른 조원들도 먼저 과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설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팀원들의 변화를 통해 다 같이 희생하며 한 결과 전기 모형 자동차를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성적은 B+에 머물렀지만 성적보다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리더의 자리는 솔선수범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신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팀원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가며 형성된 팀워크를 통해 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뛰어난 풍산의 제품을 만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협업의 경험을 물었는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반적으로 협업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네. 본인이 열심히 했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교훈을 잘 남겨서 좋긴 한데요. 약간 두 가지식으로 구성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앞쪽에 좀 뽑아준 후에 그 이후의 사례를 좀 약간 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살짝 팁을 좀 드리자면 네. 본인 생각하기에 지금 B+라는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명이 아마 하고 싶을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해요. 네. 그렇지만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면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 과정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충분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면접 보게 되면 학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때 얘기해도 되고요. 네. 이때는 그냥 큰 교훈을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들로만 채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 지원한 직무는 생산 관리입니다. 생산 현장에서의 팀워크, 그리고 일반적인 사무직과 대비해 볼 때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100% 납기 준수를 위해서 공부 해야 되는 직무이긴 한데요. 그냥 사무직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생산 관리하는 현장의 내용들도 본인 숙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풍산 생산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네, 재환이와 봄이의 B급 B급 처방전.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네, 사실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소재 선택 면에서도 타고났었던 것 같고 괜찮았는데 음. 다만 이 소재목을 좀 조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단락별로 소재목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간단한 한 개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사실 저도 소제목 얘기 말고는 아. 이 친구의 자소서는 거의 좀 이번에 건드릴 게 없을 만큼 네. 또 선생님께도 너무 좋은 평가를 들었는데 보통의 친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별로 고칠 게 없는 친구들은 자기 피드백 말고 남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안 보여줘서 이제 보통 아주 조금의 실수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맞춤법이든지 어머니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는 자소서면은 이제 주변 친구들 아니면 선배님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첨삭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잘 썼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네. 처방전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핵심 포인트를 잘 찝어주셨고요. 또 우리가 그냥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까지 네.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좋은 내용인데 너무 소제목을 달아놔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게 아쉬웠거든요. 네. 명확하게 끌어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마무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들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자격증이라던가 구체적인 실무 능력을 좀 키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법 기본이죠. 이 부분을 잘 챙겨주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현재 몸담고 있는 동아리나 단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티핑 포인트라는 곳에서 그 취업 정보 교환 및 탐구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쉽게 말하면은 취업 관련해서 남들에게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일단 29살인 만큼 늦은 취업이라 좀 다름이 없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런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그런 친구들이 면접을 보면은 대부분 받는 질문이 이제 29까지 뭐 하다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냐라고 했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흔히 해주는 조언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친구들과 좀 의기투합해서 수많은 좀 나이 많은 그런 구직자나 친구들한테 아직도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런 컨설팅을 좀 해주는 중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생산 관리라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이렇게 그 수많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를 하기 앞서 있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그 노동력의 생산을 해주는 그런 컨설팅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산 관리직과 저는 굉장히 잘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재미있고 창의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잘 연결을 해주셨어요. 예, 네, 예. 이야기 앞쪽에서 어떻게 풀까 좀 궁금했는데요. 그 사람들과의 컨설팅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내가 앞으로 관리하면서 생산직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과 잘 소통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연결되어서 잘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 주식회사 풍산이잖아요. 네. 이 앞으로 우리 풍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좀 약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본에 충실을 하되 미래에 대한 대비를 탄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좀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새로운 기술, R&D 끊임없는 개발 투자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oT 시대의 이 사물 인터넷에 우리 산업이 어떻게 접목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 자동차에 우리 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해서 좀 대중들에게 친화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마지막에 애교까지야. 네. 아우,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네. 풍산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기본이라는 것도 계속 지키고 나가면서 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성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좋았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풍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 좀 친근한 느낌까지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까지 주셔서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진행해 봤고요. 이번에는 지원자가 보낸 궁금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학년이지만 4학년까지 생산관리 직무에 대한 역량을 꾸준히 쌓고 싶은데 어떠한 역량을 쌓아야 할까요? 네, 학업 중에 이제 직무 관련 역량을 쌓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어떤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생산 관리직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역량을 자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 그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우선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업무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자격증이 없잖아요. 네. 네.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이론적인 공부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식스시그마나 뭐 자재 관련 뭐 여러 가지 품질 경영 관련된 자격증들을 좀 따면서 실제 업무에 내가 좀 적합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들 그쪽으로 좀 약간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도 살펴볼게요. 네. 특정 기업을 정하고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직무만 정하고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이거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네.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직장은요, 바뀔 수도 있고요, 이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나의 직업이 명확하다면 어느 곳에서든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직무에 있어서의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그때 내가 이제 지원하고 싶은 회사를 찾았을 때 강점을 잘 회사와 연결시켜서 지원한다면, 부각시킨다면 충분히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본인이 찾고자 하는 내 평생 직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은 풍산 생산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진. 당.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임기만 대표님, 강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울대 토론 동아리 다담의 꽃미나 토론요 한재현 학생과 또 재간둥이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취준 진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통과하고 또 면접을 붙는지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를 하면서 스펙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재환 씨는 네. 인사 담당자라면 스펙 이런 걸 뭐 다 떠나서 네. 지원자의 어떤 면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스펙을 떠난다면 저는 그 사람의 말투를 볼 것 같습니다. 말투요? 말투 때문에 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선배님보다 선배님이 훨씬 더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어때요, 선배님? 네, 선배님. 선배님? 근데
스펙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보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이 네.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청년층의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네. 일부 기업들에서는 이 스펙을 초월하자는 의미의 채용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원자들의 과도한 스펙 경쟁을 방지하고 또 사회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채용 방식이라고 해요. 이걸 바로 탈스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뭐 SK라든지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학점을 안 본다든지 아예 기재를 아예 안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어학이라든지 특정 불필요한 스펙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 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이 아직 완벽하게 털스펙을 뭐 이렇게 정착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탈스펙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취준 진담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탈스펙 전형의 모든 것. 모든 거. 첫 번째 키워드. 오디션. 야, 취업도 이제 오디션을 보는 겁니까? 그런 건가요?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를 우대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와, 그런 것도 자신감을 보기 위해서. 끼가 있는 네. 사람들을 선발한다. 설마 이런 뭐 그렇죠. 직접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것까지 하는 건 그런 아니겠죠? 것까지 시키는 걸까요? 설마 이제는 진짜 너무 비슷해져서 뭘까요? 혹시 첫 번째 키워드를 준비한 영훈 학생, 오디션이 뭔가요? 네, 비슷한데요. 네네. 롯데그룹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네. 올해 상반기까지 스펙테클 오디션이라는 채용을 스펙테클. 그렇죠, 스펙테클. 어허.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펙타클이라고 하면 좀 굉장히 볼만한 광경을 네, 뜻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에다가 태클에 스펙을 스펙에 태클을 아. 건다라는 말로 중의적인 의미로 스펙테클 오디션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오디션을 통해서 오직 직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만을 평가하고 스펙을 초월해서 인재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KT에서도 스타 오디션이라는 그런 직무 관련 역량을 5분간 자유롭게 PR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전형으로 지원자를 많이 뽑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스펙을 하나도 안 보는 건가요, 임기만 대표님? 네, 입사 지원서에 기본적인 인적 사항인 이름, 그다음 이메일, 전화번호 등만 아주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적게 하고 직무 관련한 에세이를 쓰게 해서 이를 통과한 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탈스펙이 정말 좋아요. 서류에 안 쓰는 것도 좋은데 이제 준비를 많이 한 학생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재현 학생은 자신이 좀 학점도 좋고 자격증도 있고 해외도 다녀오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는데 아무것도 적지 말라면 솔직히 조금은 아쉬울 것 같지 않을까요? 조금은 뭔가 억울할 네. 것 같아요. 나는 4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아무것도 적어내지 못하는 거니까. 네. 속상합니다. 네, 오디션이라니 가서 도대체 뭘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직무별 특성을 감안해서 회사가 사전에 이제 우리 지원자들에게 관련 주제를 줘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지원자가 가서 면접관들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딩을 좀 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선발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요리 대회를 열어가지고 우와, 재밌다. 실제로 이제 롯데호텔 셰프에게 평가를 좀 받게 했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PB 제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상품을 기획해서 현지자들한테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제 합격을 하는 거고 너무 일반적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좀 얻기는 어렵겠죠. 영훈 학생은 혹시 저런 채용 오디션에 가면 뭘 할 것 같나요? 진짜 5분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글쎄요, 아마 제가 지원한 직무나 뭐 그런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저는 좀 말하는 거를 좀 자신 있기 때문에 스피치와 어허. 마지막에는 좀 뭔가 센스 있는 삼행시, 즉석 삼행시 같은 아하. 거를 해서 좀 어필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디션 삼행시 한번 진짜. 오디션 오디션 삼행시요. 삼행시. 아, 이렇게 갑자기 시킬 줄 몰랐는데. 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D. 되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 오늘 이 기업에 네. 정말 역사를 바꿀 션. 천. 현수 입장! 센스 있었어요. 센스 있었습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이거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네, 이렇게 센스 있게 해내면 좀 플러스가 되겠죠. 천에서 되게 막혀요. 진짜 잘하네요. 네. 탈스펙 한번 해볼까요? 탈스펙. 탈스펙이요? 네. 자, 탈. 탈, 멘탈까지 털렸습니다. 오. 스. 스펙이 모자랐기 때문인데요. 백. 팩스로 합격 통보 받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놀랍습니다. 인정. 네. 진짜 인정. 대단하네요. 와,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스펙 전형의 모든 것. 두 번째 키워드. 과연 카오스펙. 카오스.
그 혼돈의 카오스와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스펙이 스펙이 붙은 합친- 뭐 이런 게 아닐까? 아, 그럴 것 같은데요, 왠지. 우리 취준생들에게 어떤 네. 혼란을 표현한 말 같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재현 학생, 네. 어떤 뜻인가요? 네, 잘 맞춰주셨어요. 바로 네.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 그리고 취업에 관련된 능력치를 뜻하는 스펙.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카오스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취준생의 부담을 덜고 다양한 인재를 뽑겠다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탈스펙, 채용 방식인데 오히려 이게 취준생들에겐 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네. 혼란만 가중시켜서 결국 카오스펙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요즘 취준생들은 단어를 아주 찰떡같이 갖다 붙이면서 그러니까요. 이거 처음 만든 사람 누군지 다 모아봐도 오히려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정말 특별 전형을 해서 네, 채용해야 뽑아야 돼요, 이런 그렇죠. 친구들을. 맞아요. 네. 네, 그러게요. 네, 이런 탈스펙 채용 제도에 대해서 실제로 취준생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일단은 더 얄미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탈스펙까지 진행하는데 너는 왜 아직까지 안 됐느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또 들어야 되거든요. 네.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탈스펙을 통해서 합격하는 우리 지원자의 규모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네. 우리 지원자들은 어떻게 보면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런 뭐 맛있는 음식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답답해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어필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자격증부터 따고 보자. 네. 이런 또 풍토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취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뭐 술을 배합하는 소맥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뭐 웃음 치료사 자격증 그리고 병아리를 감별하는 그런 병아리 감별사 자격증까지 도대체 어디 따고 갔어요? 있는 실태라고 해요. 네. 아, 네, 이렇게 배운 것들을 저런 오디션 채용에서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뭐 아시겠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유. 누구나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라면 본인 자체의 경쟁력이 되지 않겠죠. 그럼 대체 뭘 보는 건지 혹시 오늘 카오스펙을 좀 한번 정리하고 가주시면 어떨까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네. 저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덕후 있죠. 덕후. 덕후가 어떤 짓을 합니까? 덕질을 하죠. 덕질을 어떤 합니다. 한 분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를 네. 해왔다든지 아니면 지원 직무에 대해서 정말 직무 분석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경험을 철저히 했다면 그런 지원자들을 우선 뽑고자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기업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서류 전형에 네.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원자들에게 9회 투아웃과 같은 상황에서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취준생들의 스펙 부담을 덜고자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취준생들이 어서 이 혼란에서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볼까요? 탈스펙 전형의 모든 것 마지막 키워드 신춘문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설마 문단에 등단하는 건 아니겠죠? 건 아니겠죠. 신춘문예처럼 글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하. 취준생들 맨날 자소서를 쓰다 보니까 뭐 이런 말도 나오지 않을까. 야. 네. 어떤 궁금한데요. 걸까요, 네, 진짜? 세 번째 키워드 준비한 강민혁 대표님 신춘문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재현 학생이 정확하게 이제 정답을 맞춘 것 같아요. 우리 구직자들이 공채 시즌에 하루에 많이 있을 때는 막 하루에도 막 3-4개 정도 기업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로 봤을 때 네. 약 60장이면 12,000자거든요. 그 정도 분량을 또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은행 뭐 이 은행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최소 이제 5,000자 이상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작가 수준의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작가로 좀 전향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그 자소설이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래서 자소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상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두 학생은 자소서 쓸 때 진실만을 쓰는지 아니면 조금 각색을 하는지 어떤가요, 우리 영훈 학생? 저는 네네. 저 웃음이 모든 걸 말해주고 거짓말 있지 않나. 네. 자소설이 아니라 무협 소설을 쓰고 거의 무협소설 좀 쪽이군요. 팩트보다는 좀 네. 픽션을 좀 많이 피션을 좀 넣는 많이 편입니다. 아쉽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재현 학생 솔직히 그럴 수 있지 네, 않습니까? 저도 사실에 기반한 소설이라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우리 자기소개설 취준생들이 이 대필에 대한 유혹을 좀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필해주는 업체들은 예. 500자
하루에 7만 원, 그리고 24시간 7만 안에 원. 네, 받으려면 2만 원을 추가로 또 어머, 지불을 해야 비싸다. 한다고 해요. 장난 아니네요. 네, 그리고 글자 수가 늘어날수록 돈도 더 많이 내야 되고요. 아이고. 근데 대필 업체들은 대신에 이제 고객들의 기본적인 정보만 수합을 해서 최대한 인사 담당자의 눈에 띄게 이걸 각색을 해주는데요. 가령 제가 그냥 여기 대필 업체에 나는 잠이 많다라고 단점을 적어내면 네. 이 대필 업체는 이제 자소서에다가 지나치게 꼼꼼해서 일의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다라고 이렇게 자소서를 대신 써주는 거죠. 네, 이렇게 적었다가 면접 가서 거짓말인 게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조잡한 대필이라고 하면 대번에 알아볼 수 있고요. 그렇죠. 정말 정교한 대필이라고 하면 못 알아볼 수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아하.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소서 단계뿐만 아니라 이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필을 통해서 쓴 자소서는 어떻게든 면접 과정에서 들통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좀 급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많이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신춘 문의의 등단만큼 어려운 게 취업인데요. 이 다양한 채용 방식이 생긴 것 같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탈스펙에 대한 핫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취준 진담 주제는요. 탈스펙, 취준생의 희망이다 대 또 하나의 스펙이다입니다. 네, 먼저 일단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는데 한번 네. 읽어볼게요. 자, 27세 남자 취준생입니다. 좁은 취업문에 매번 탈락의 고비를 마시고 있는데요. 탈락이 쌓일수록 저희 스펙도 함께 쌓여갔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여행을 갈까? 60일밖에 안 되는데. 뭐하냐? 아팠어. 이번이 방학에 뭐 할지 계획 짜고 있어. 너 나랑 곤충 수집할래? 취업 포기 있니? 너 파브로처럼 뭐 곤충기랑 쓸 거니? 야, 너 민혁 선배 알지? 아, 그 괴짜? 20년 동안 곤충 수집만 했다는 그 사람? 어, 그래. 야, 그 선배 LG 괴짜 전형으로 합격했대. 곤충 매니아로. 뭐? 그리고 김한 선배 알지? 학교 안 나오고 맨날 그 여행만 다니던 선배 있잖아. 알아, 이상한 사람. 어, 그래. 그 선배도 605일 세계 여행한 걸로 붙었대. 아니, 그 사람들 맨날 곤충 잡으러 산으로 가고 갑자기 비행기고 끊어서 막 여기저기 가고 수업도 안 듣고 사라지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근데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SNS 좋아하고 또 맛집도 좋아하니까 어. 맛집 마니아로 한번 해볼까? 난 너무 그래서 못해. 너는 헤어스타일이 특이하니까 남자인데 헤어에 관심이 많은 걸로 어떻게 그만 해볼래? 좀 머리 갖고 갈래? 나는 쌓던 스펙이랑 더 쌓을래. 아, 야, 시대에 뒤처지는 소리 좀 하지 마. 당장 네 헤어스타일 탄생과 관리법에 대한 블로그 글부터 써. 알겠지? 아우, 이거 되게 어려운데? 너 내 헤어포비 아니? 헐, 그것도 어떻게 써? 아, 정말 어렵네. 라고 이게 왔습니다. 여기 네. 나온 사연이 실제 사례인 거죠, 김한 선배. 예, LG 생활 건강에 괴짜 전형을 통해서 실제로 아, 합격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스펙은 안 보이는데 스펙 외의 것이 너무 커요. 이 곤충도 20년을 수집을 해야 아이고. 되고 여행도 605일을 가야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이런 주제가 나왔나 봐요. 하하. 탈스펙이 희망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스펙인지 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탈스펙 취준생의 희망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5대 스펙, 8대 스펙 중에는 우리가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연수, 그리고 각종 스펙과 그리고 가장 상위에 위치해 있는 학벌, 비용 부담 물론이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는 그런 스펙입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야 딸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탈스펙 채용을 통해 드디어 우리는 우리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매력과 강점을 스스로 분석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 맞는 기업과 직무에 지원하여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탈스펙 채용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많은 파열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탈스펙의 취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하며 좀 더 지켜본다면 미래에는 분명히 취준생에 만족할 만한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탈스펙 또 하나의 스펙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탈스펙 또 하나의 스펙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더 이상 기본 스펙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라면서 탈스펙이라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지원자들의 진정한 끼, 열정, 그리고 창의성을 보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새로운 스펙을 지원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자신만의 창의적인 스토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원래 요구되었던 학점 그리고 학과 공부 외에도 추가적으로 자신만의 해외 연수, 봉사활동 등 특이한 경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면접과 자기소개서라는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보여줘야만 하죠. 오히려 탈스펙을 통해서 지원자들을 창의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이 채용 방식이 도리어 취업 준비생들에겐 더 많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취업 준비생들에게 또 다른 스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탈스펙 전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스펙을 초월하는 탈스펙. 지금보다 더 많은 스펙을 초월해야 하는 건지, 현재의 스펙 제도를 초월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훈 학생부터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취업 시장 전반적인 인식 평가를 보면요, 전체 8.1%의 어떤 취준생들이 한국의 스펙 전쟁이 좀 과하게 과열되어 있다라고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탈스펙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른 스펙들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이나 이런 걸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채용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말이 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기업이 비용을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 뽑히기 위해서 일반 지원자들이 자신의 비용을 써가면서 그 사교육 받는 게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기업이 좀 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비용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영훈 학생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탈스펙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존의 스펙 전형, 우리 스펙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스펙 전형을 통해서 이제 채용하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당연히 그 기존의 스펙 전형으로 하는 전형이 더 많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방금 얘기했던 다양한 사례들은 기업의 사례인 거잖아요. 네. 그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실제로 이런 스펙과 업무 이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가 부족하다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처럼 더 많은 스펙을 바탕으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직무에서 필요한 요구 역량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탈스펙 채용이 대두된 이유는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기존의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상에서 놓치는 우수 인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류 전형을 분명히 통과하지 못할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우수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기업의 니즈가 반영이 된 결과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무분별하게 학생들이 스펙에 과몰입하거나 이러한 그 스펙 과부하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홍보 차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예방해보고자 이러한 탈스펙 전형이 대두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탈스펙 전형은 제대로 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채용 담당자들의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주변의 학생들을 봐도 지원을 할 때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면, 또는 내가 이 정도의 열정을 갖췄으니까, 이 정도의 특이한 경험을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원을 해서 떨어지고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조차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기본적인 스펙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걸 기준을 삼았더라면 그래도 내가 여길 보완하면 되겠지라는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비유를 하자면 이제 수능도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고, 아까도 강민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채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탈스펙 전형에 응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열어놓은 기회로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당장 이번 하반기에 지원한다, 혹은 제가 3학년이에요. 이제 취업을 고민하고 내년도에 취업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런 학생들한테 기존의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또 다른 이 열린 채용 혹은 이제 스펙 초월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추가했을 때 그 지원자가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과정 내에서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 노력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기존 채용 규모보다 상당히 적은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과연 그러한 리스크를 우리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부담해야 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탈스펙이 어떤 그런 좀 불우한 사람, 그렇게 평소에 스펙을 쌓을 수 없는 사람이 좀 입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KT 아까 그 스타 오디션에서도 나왔지만 중졸 출신의 분식집 배달원을 하고요. 계속해서 알바만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어떤 배달 알바의 장점을 살려서 이게 네트워크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해서 KT에 입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부분들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준비한 친구들이 다양한 마트에 직접 가가지고 제품들을 직접 사봐요. 그걸 또 분석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고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 내에서도 사실은 컨설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지원자가 탈스펙 전형에 응시할 필요도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탈스펙 전형에서 합격하는 지원자들의 특징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덕질 또는 덕후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거든요. 해당 산업이라든지 직무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또한 목표를 통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직무적 특성들이 비록 스펙이란 부분들은 불비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지원자가 가지지 못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합격을 한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원자가 10년, 20년 뭐 곤충 채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파워블로거가 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에서 본인이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신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또 하나의 스펙이다라는 얘기가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특이한 경험이 없고 물론 특이하다라는 건 전제 조건 직무와 도움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지원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럼 지원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형이고 기회인데 이걸 왠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분명히 저는 불필요한 또 하나의 스펙이라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분명히 두 분이 말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출발 선상 자체는 우리 전체 구직자들에게는 작은 희망일 수는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단연간 준비해야 되고 뭔가 좀 많은 자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또 우리 일반 구직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또 스펙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또 이제 두 분께서는 그거는 지원 안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꾸 거짓이 울리니까 취준생들이 네. 믿어야 할지 말지 기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제발 진실만을 답해주세요. 네, 자 먼저 영훈 학생, 네.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진실을 요구하겠습니다. 기존 취업 제도를 벗어나 새로운 인재를 뽑기 위한 제도는 탈스펙 채용 제도 적합하다. 적합합니다. 적합합니까? 또 거짓이 울렸어요. 순간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적합하긴 한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울린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탈스펙 채용 제도도 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말고도 뭐 기업에서 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채용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서 우리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좀 부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재원 학생,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해 주시죠. 네, 탈스펙 제도를 통해서 선발된 지원자들이 알고 보면 스펙이 다 좋다. 아니다. 아니고 덕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이 기계가. 자, 아닌 이유는 보통 그 탈스펙 전형을 통해서 합격한 지원자들을 보면 네. 보통 집중력이 강한 사람, 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일찍부터 찾아서 그걸 네. 개발해왔던 사람이고 또 한마디로 보면 또 운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훈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의 탈스펙 채용이 없었다면 장영실은 탄생하지 못했다. 인정합니다. 신분을 초월해서 했기 때문에 네. 멋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안중 집중가요. 언제나 나올 수 있다, 장영실은.
나도 장영실이다.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한 부분을 들어보면서 기존의 편견의 대로 채용을 한 게 아니라 좀 파격적으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장영실에 대한 업적이 분명히 굉장히 뛰어나지만 엄청난데 불구하고 그런 파격적인 채용 결과를 통해서 다 그런 분들과 같은 분을 채용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도 포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흔들린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 오히려 설명 방법이 굉장히 증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현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탈스펙 채용을 위해서 취업 사교육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안 늘어날 것이다. 예. 올릴 것 같을 수도 있겠네. 이건 각자 선택에 따라 다를 수 네네네네. 있는데요. 네. 이러한 그 탈스펙 전형의 새로운 특기를 우리가 사교육을 통해서는 개발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아까도 웃음 치료사 뭐 아니면 뭐 병아리 감별사 네. 이런 거 닥치는 대로 따다 보면 인생 허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빼버리세요, 이거. 재현 씨 예지력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그냥 그럴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탈스펙 제도가 취준생에게 마음의 희망을 만드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스펙을 만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제 최후 발언 해주시죠. 자, 영훈 학생부터.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분별한 스펙 쌓기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잃고 나는 내가 아니라 그냥 취업을 위한 기계로만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목맸던 스펙들 쉽게 딸 수도 없고 심지어 업무 능력과 상관도 없는 스펙을 쌓기 위해 열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탈스펙은 과열된 이 스펙 경쟁을 가라앉힐 수가 있는데요. 이 탈스펙을 통해서 이제 나는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에 집중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됐습니다. 첫 걸음마부터 뛰어다니는 아이는 없습니다. 탈스펙, 걷는 모양새도 어찌 서투르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는 걸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탈스펙,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달릴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재현 학생도. 네. 탈스펙도 스펙이다 팀 최후 발언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더 이상 학벌, 학점, 영어 점수 등 우리가 흔히 스펙이라고 일컫던 것들을 보지 않겠다라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지난 다년간의 대학 생활,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성실성의 기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탈스펙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저희에게는 더 큰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짓된 자기소개서, 그리고 다년간의 지나친 준비, 또 필요하지 않은 자격증 등 과도한 준비를 하다 보니 탈스펙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부작용만 낳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탈스펙, 물론 그 의도 자체는 좋았지만 이제는 다시금 그 채용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할 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스펙에서 탈스펙으로 스펙 중심의 인재 선발에 대한 부작용으로 스펙보다는 실무 능력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스펙의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디 이 변화의 바람이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